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괜히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본 날. 오늘은 연락이 오려나. 아무 일 없는 척 하루를 보내지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비어 있는 날. 생일인데 먼저 전화가 오지 않았던 날. 명절인데 짧은 문자 하나로 끝났던 날. 우리는 화가 나기보다 사실은 서운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 뒤에는 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왜 서운함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잔입니다. 미움받을 용기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말라. 부모에게 이 문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타인이냐고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적당한 거리를 말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서운함은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깊을수록 더 쉽게 생깁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밤새 열이 오르던 아이를 안고 있던 시간, 학비를 마련하려 애쓰던 날들, 조용히 속으로 삼켰던 걱정들, 그 시간들이 쌓여 우리 안에 기대가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내 마음은 느껴주겠지. 하지만 자식은 그 시절을 매일 떠올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버티느라 바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서운합니다. 여기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가장 서운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연락이 없던 날이었나요? 말 한마디였나요? 아니면 어떤 행동이었나요? 오늘 이 공간에서만 조용히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께 큰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준 걸까요? 아니면 보답을 기대한 걸까요? 조금 아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과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이고 기대는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흘려보낼수록 오래갑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준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제목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에게 서운함이 올라올 때 기억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매주 와. 딸이 이번에 여행 보내줬어.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뭘 잘못 키운 걸까? 왜 우리 애는 저렇지 않을까? 비교는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무심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남의 집은 매주 온다더라. 그 한마디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의 방식이 있지. 보여주는 사랑도 있지만 말없이 책임지는 사랑도 있습니다. 자주 오지 않아도
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자식도 있습니다. 비교는 사랑을 흐리게 합니다. 내 아이는 남의 집 아이와 다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둘째, 기다림을 줄이십시오. 명절 전날입니다. 괜히 하루 종일 전화기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이제 나는 뒷전인가 보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식은 연락을 안 한 것이지 사랑을 안 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야근 중일 수도 있고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락을 관심의 크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관심은 꼭 전화 횟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줄인다는 건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연락이 안 와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기다림이 줄어들면 섭섭함도 줄어듭니다. 셋째,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먼저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가득합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바쁘지? 전화도 없고. 이 한마디에는 섭섭함이 묻어 있습니다. 자식은 미안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낍니다. 대화는 길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밥은 먹었니? 요즘 많이 바쁘지? 책망이 아니라 걱정의 톤으로 섭섭함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오늘을 먼저 묻는 겁니다. 놀랍게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거창한 효도가 아니라 따뜻한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다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세 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기다림을 줄이는 것, 먼저 안부를 묻는 것.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가장 깊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금은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날, 오늘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말라. 그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도 이제는 부모님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부모님께 큰 위로가 됩니다. 이 공간이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잔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괜히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본 날. 오늘은 연락이 오려나. 아무 일 없는 척 하루를 보내지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비어 있는 날. 생일인데 먼저 전화가 오지 않았던 날.
명절인데 짧은 문자 하나로 끝났던 날. 우리는 화가 나기보다 사실은 서운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 뒤에는 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왜 서운함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잔입니다. 미움받을 용기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말라. 부모에게 이 문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타인이냐고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적당한 거리를 말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서운함은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깊을수록 더 쉽게 생깁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밤새 열이 오르던 아이를 안고 있던 시간, 학비를 마련하려 애쓰던 날들, 조용히 속으로 삼켰던 걱정들, 그 시간들이 쌓여 우리 안에 기대가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내 마음은 느껴주겠지. 하지만 자식은 그 시절을 매일 떠올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버티느라 바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서운합니다. 여기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가장 서운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연락이 없던 날이었나요? 말 한마디였나요? 아니면 어떤 행동이었나요? 오늘 이 공간에서만 조용히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께 큰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준 걸까요? 아니면 보답을 기대한 걸까요? 조금 아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과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이고 기대는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흘려보낼수록 오래갑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준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제목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에게 서운함이 올라올 때 기억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매주 와. 딸이 이번에 여행 보내줬어.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뭘 잘못 키운 걸까? 왜 우리 애는 저렇지 않을까? 비교는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무심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남의 집은 매주 온다더라. 그 한마디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의 방식이 있지. 보여주는 사랑도 있지만 말없이 책임지는 사랑도 있습니다. 자주 오지 않아도 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자식도 있습니다. 비교는 사랑을 흐리게 합니다. 내 아이는 남의 집 아이와 다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둘째, 기다림을 줄이십시오.
명절 전날입니다. 괜히 하루 종일 전화기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이제 나는 뒷전인가 보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식은 연락을 안 한 것이지 사랑을 안 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야근 중일 수도 있고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락을 관심의 크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관심은 꼭 전화 횟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줄인다는 건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연락이 안 와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기다림이 줄어들면 섭섭함도 줄어듭니다. 셋째,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먼저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가득합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바쁘지? 전화도 없고. 이 한마디에는 섭섭함이 묻어 있습니다. 자식은 미안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낍니다. 대화는 길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밥은 먹었니? 요즘 많이 바쁘지? 책망이 아니라 걱정의 톤으로 섭섭함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오늘을 먼저 묻는 겁니다. 놀랍게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거창한 효도가 아니라 따뜻한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다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세 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기다림을 줄이는 것, 먼저 안부를 묻는 것.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가장 깊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금은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날, 오늘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말라. 그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도 이제는 부모님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부모님께 큰 위로가 됩니다. 이 공간이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잔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괜히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본 날. 오늘은 연락이 오려나. 아무 일 없는 척 하루를 보내지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비어 있는 날. 생일인데 먼저 전화가 오지 않았던 날. 명절인데 짧은 문자 하나로 끝났던 날. 우리는 화가 나기보다 사실은 서운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 뒤에는 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왜 서운함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잔입니다. 미움받을 용기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말라. 부모에게 이 문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타인이냐고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적당한 거리를 말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서운함은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깊을수록 더 쉽게 생깁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밤새 열이 오르던 아이를 안고 있던 시간, 학비를 마련하려 애쓰던 날들, 조용히 속으로 삼켰던 걱정들, 그 시간들이 쌓여 우리 안에 기대가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내 마음은 느껴주겠지. 하지만 자식은 그 시절을 매일 떠올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버티느라 바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서운합니다. 여기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가장 서운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연락이 없던 날이었나요? 말 한마디였나요? 아니면 어떤 행동이었나요? 오늘 이 공간에서만 조용히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께 큰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준 걸까요? 아니면 보답을 기대한 걸까요? 조금 아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과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이고 기대는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흘려보낼수록 오래갑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준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제목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에게 서운함이 올라올 때 기억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매주 와. 딸이 이번에 여행 보내줬어.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뭘 잘못 키운 걸까? 왜 우리 애는 저렇지 않을까? 비교는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무심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남의 집은 매주 온다더라. 그 한마디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의 방식이 있지. 보여주는 사랑도 있지만 말없이 책임지는 사랑도 있습니다. 자주 오지 않아도 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자식도 있습니다. 비교는 사랑을 흐리게 합니다. 내 아이는 남의 집 아이와 다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둘째, 기다림을 줄이십시오. 명절 전날입니다. 괜히 하루 종일 전화기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이제 나는 뒷전인가 보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식은 연락을 안 한 것이지 사랑을 안 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야근 중일 수도 있고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락을 관심의 크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관심은 꼭 전화 횟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줄인다는 건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연락이 안 와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기다림이 줄어들면 섭섭함도 줄어듭니다. 셋째,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먼저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가득합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바쁘지? 전화도 없고. 이 한마디에는 섭섭함이 묻어 있습니다. 자식은 미안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낍니다. 대화는 길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밥은 먹었니? 요즘 많이 바쁘지? 책망이 아니라 걱정의 톤으로 섭섭함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오늘을 먼저 묻는 겁니다. 놀랍게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거창한 효도가 아니라 따뜻한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다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세 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기다림을 줄이는 것, 먼저 안부를 묻는 것.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가장 깊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금은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날, 오늘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말라. 그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도 이제는 부모님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부모님께 큰 위로가 됩니다. 이 공간이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잔입니다.